자, 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아침 반찬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반찬은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20대 여성이 잡힌 데 이어서 이 여성에게 동영상을 찍도록 한 용의자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몰카 동영상,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번 몰래카메라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의 내막과 급증하는 몰카 범죄 예방법은 없는지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워터파크 샤워실 동영상을 찍은 20대 여성 최모 씨가 체포된 지 하루 만에 동영상을 사주한 30대 남성도 검거가 됐는데요. 이 범행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 궁금한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키워드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네. 과연 이것이 이른바 소장용인가 아니면 판매용인가 이게 그 핵심이 되겠죠. 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8월 27일 전라도 광주 인근에 있는 백양사 휴게실 휴게소에서 네.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는데요. 예. 체포가 돼가지고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발부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법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지금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현재 같은 경우에 또 거기 압수수색 해가지고 물어서 이제 그때 했는 답에 따르면은 본인이 이제 이 채팅 앱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여성에게 사주를 해서 네. 했고 결국 돈을 뭐 한 3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0여만 원 조금 덜 되는 돈을 줘서 그걸 찍어오게 했고 예. 그걸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걸 소장용으로 했던 것이지 판매용으로 했던 것은 아니다. 본인 같은 경우에는 4-5개월 전에 그걸 담고 있던 외장 하드디스크를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왜 그것이 지금 이렇게 유통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데요. 네. 법원은 지금 체포인 걸 구속에 있는 걸 넘어서 이제 이 집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해서 지금 했더니만 노트북을 비롯해서 컴퓨터가 한 5대 정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예. 본인은 거기 있는 파일을 벌써 다 지웠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디지털 포렌식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해서 복구를 하고 그것이 또 인터넷망을 통해서 다른 데서 유출되는지 그것을 확인을 네. 한다고 하면은 예. 정확하게 그것이 이른바 소장용인 건지 아니면은 돈을 받고 팔려고 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좀 확인해야 될 것이 경찰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이 컴퓨터 5대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좀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강모 씨가 호기심에 몰카 동영상을 뭐 개인 소장하려는 목적으로 촬영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 돈을 3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상당까지 줬다고 하면 이렇게 했다는 게 개인 소장한다는 건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예. 어떤가요? 그렇죠. 일단은 뭐 경찰의 수사를 좀 해볼 대목이죠. 네. 뭐 단정할 수는 없는 대목입니다. 본인이 주장을 하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 컴퓨터 4대, 5대 혼자 개인이요? 그래서 사망도 아니고 쉽지가 않습니다. 예. 또 경찰 조사를 봤더니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20일 동안에 4차례에 걸쳐서 이 사진을 몰카를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4차례 찍는 동안에 뭐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 정도까지 예. 촬영한 직후에 그 영상을 받고 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물론 한 거죠. 예. 경찰 조사 결과를 봤더니 이 지시를 한 사람은 강모 씨가 군 제대 이후에 한 5년, 6년 정도 시험을 준비해 왔다 그래요. 네. 수험생입니다. 예. 수험생 바쁘죠. 그렇죠. 돈벌이 안 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그냥 개인 소장으로 해가지고 좀 소장이 몇십만 원 주고 몰카를 소장해가지고 본다?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고. 그렇죠. 예. 또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용돈을 벌어 왔는데 그 아르바이트에서 얼마를 벌겠습니까? 이 돈 가지고 지금 수십만 원짜리 이 몰카를 주변에 부탁할 정도로 그것도 조금 뭐가 납득이 안 가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 과연 이 부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하고 본인이 주장하는 거하고 입증이 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 사람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이제 누군가에서 또 이 남자도 부탁을 받은 거죠. 쉽게 그렇죠. 말하면은 그렇죠. 몰카 암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몰카 암시장. 암시장에서 내 주변에 누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러면은 돈 좀 줄 테니까 좀 찍어봐라 그래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말로는 소장을 한다고 하지만 누군가도 부탁을 받아야죠. 돈을 한 50만 원 받고 20만 원 자기 하고 30만 원 여성 주고 이런 식으로 형성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이제 몰카 암시장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앞으로 지켜볼 대목입니다만 아무튼 아직까지는 이 남성은
자신은 소장용이었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냥 단순히 몰카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돈도 오고 가고 컴퓨터도 뭐 한두 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의심적인 부분이 상당한데요. 이런 부분에서 경찰이 수사하는데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 핵심적인 것은 도대체 이것 이외에 다른 여죄가 있느냐 그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또 그리고 왜 했는지 그것이 가장 핵심적일 건데요. 네. 지금까지 나오는 바에 따르면은 작년 7월 8월 한참 그 워터파크 성수기겠죠. 그때에 그 서울과 강원도에 있는 곳에 4군데 정도에 해서 지금 한 거의 전체적인 파일이 한 180여 분, 한마디로 3시간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예. 10기가 정도 되는데 지금 유출된 것은 파일은 2개죠. 한 9분 40초 되는 파일이 2개 정도가 유출된 것인데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유출된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것 이외에 지금 둘이가 지금 뭐 모르는 사이로 채팅 앱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네. 과연 정말 모르는 사이인 건지 특별한 예. 관계가 없는 것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금품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저도 의심이 되는 거는 처음에 파일 하나당 1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60만 원, 30만 원 줬다고 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는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 예컨대 본인도 이제 예컨대 파일 하나면 100만 원 정도에 주겠다라고 했는데 밑에 줄 때는 자기 가운데 이문을 떼고 준 것이 예.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압수수색을 넘어서 이 사람에 대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작년 7월 달에 찍고 난 다음에 그 휴대폰 번호도 한 2번 정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된 다음에는 서로 연락해서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단순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해외로 도피까지 하려고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그와 같은 것이 왜 이와 같은 것을 찍었는지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해외 도피하려고 했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지시를 했던 강씨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긴급 체포됐지만 실제로는 변호사 대동하고 가서 자수하려고 네. 했다가 잡혔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자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여부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그냥 친구 변호사하고 같이 가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어떤 자수를 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체포가 됐는지 그런 부분도 또 한번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이 합니다. 몰카를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했던 것하고 유포하는 거하고는 이 죄형이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찍는 것 자체뿐만 아니고 찍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돈을 받고 다른데 배포를 한다고 하면은 죄질이 더 나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찍는 것도 문제가 되고 유포하는 건 문제인데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최대한 처벌되는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어떤 범인의 부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또 보면요, 이 강 씨의 지시를 받고 샤워실을 촬영했던 그 20대 여성분도 있잖아요. 그 여성분은 어떻게 좀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여성이 여성을 또 찍는 그런 상황이 좀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어떤가요? 이 여성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조금 사회적인 인식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도 아버지하고의 다툼 속에서 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뭐가 좀 이렇게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이것을 이제 뭐 공개적으로 찍을 수 없으니까 몰래 이제 카메라 들고 찍고 결국은 아버지 때문에 이제 잡힌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앞서 제가 사회적인 개념이 좀 부족하다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자체가 상식으로 보더라도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예. 범죄 행위를 하면서도 아무런 보통 사람들은요 범죄 행위 하면은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사실 범죄 행위를 어떻게 보면 많이 해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모습이 나왔다. 또 더더욱이 여성이거든요. 여성인데 이 범죄 행위라면은 내가 찍은 이 필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알잖아요. 예. 내가 찍은 이 여성들의 이 모습이 어디에 흘러나갈 텐데 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근본적인 고민이 없었다. 라고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한 측면, 개념이 좀 부족한 측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뭐 무슨 일을 해왔는지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형벌적인 측면이 아니라 좀 정신적으로도 한번 네. 우리 사회가 한번 고민해볼 대목이 있는 거 아닌가. 예. 저는 굉장히 좀 놀랐던 게 보통 범행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게 그렇죠. 있을 텐데 본인이 그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네. 찍었다는 점에서 과연 이분들이 정상적인 관념, 상식에 기인한 행위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도 그 박사님 얘기하시는 것 같이 네.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수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요. 네.
우리 사회는 이런 경우를 사회적으로 매를 때려서 그냥 매장시켜버리는 이런 측면이 많지. 실질적으로 이 여성이 어떤 신체적인 어떤 정신적인 이 병을 앓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해야 되죠.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개념 형성이 안 됐으면 교육을 시키고 아니면 질환이 있으면 치료를 하고 사회적으로 보도를 알아야 될 텐데 나쁜 X 하면서 그냥 형벌 5년 끝.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로. 그것이 아니면 다행인데 혹시나 사회적으로 끌어안을 문제가 있으면 함께 치료하는 것도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하나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또 다시 사건으로 들어가면요.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이 이 유포용이냐 소장용이냐 뭐 박평론가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뒤에 배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제3의 유포자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이제 검거가 됐을 때 그렇다면 형벌은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한데요. 어떻게 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소장용보다는 유포용으로 했을 때가 조금 당연한 더 그렇죠. 그 죄명을 우리가 죄명을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른바 이번에 그 구속영장이 되고 처벌되는 것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이란 것으로 처벌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카메라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을 했는데 촬영한다고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촬영했는 것이 사람의 성욕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거나 아니면 서로 동의를 해서 찍었지만 나중에 의사에 반해서 유포하는 것까지도 지금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처벌되는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형이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5년까지도 그 처벌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촬영, 배포, 판매 이와 같은 것들 하나하나가 다 그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처벌을 수위가 높인다고 하면은 제일 중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7년 6개월까지도 형이 선고를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죄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건이 보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 지역에 있는 데뿐만 아니고 강원도까지 해서 전국에 있는 것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사실 보통 같은 경우에 길 가다가 사진 찍었다고 하면은 만약에 걸린다고 하면은 뭐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되겠지만 다 지금 그 여자나 남자나 다 법원이 구속했지 않습니까? 아마 반성하고 어떻게 피해 회복을 한다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실형이 불가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영상에 나오는 여성분들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 같은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그 부분이 참 쉽지 않은 사건인데요. 다른 사건하고 달리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피해자가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피해 신고를 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저 또한 지금 9분 40초 되는 영상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 갔지만 그 영상 속에 내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손해배상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법리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워터파크 회사 자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과 또 하나는 범행을 했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범행을 했는 사람들한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면은 승소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는데 뭐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테고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는 없진 않겠는데 지금 뭐 법조인들이 일반적인 생각에서 범죄를 하는 것까지도 막아야 될 그럴 의무가 있느냐 했을 때는 그럴 의무까지 워터파크에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워터파크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놔둬야 되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예컨대 이제 몰카 사용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붙이도록 하고 기본적인 어떤 방어를 위한 조치를 이 워터파크에게 부과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에 워터파크를 가지 않아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올 여름에 이제 워터파크를 다녀오신 여성분들은 혹시나 내가 찍히지 않았을까 이런 좀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또 몰카 범죄가 또 빈번하게 늘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죠. 새정치연합의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서 공개한 자료 내용을 보니까 화면에 나가죠. 왼쪽에 있는 것이 발생 건수고 오른쪽에 이제 검거 건수인데 2010년에는 뭐 얼마 안 되죠. 1134건에 1039건이 이제 검거가 됐고요. 쭉 나가다가 2013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4,823건이 발생해서 4,308건. 예. 상당히 좀 좋아지는데 또 지난해 더 많아지죠. 예. 6,623건이 발생해서 6,361건이 검거가 됩니다. 예. 뭐 눈에 보더라도 확연히 해마다 아마 이건 디지털 기기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만큼 발생 건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수도권 현황도 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수도권에는 특히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죠. 예. 서울이 2010년에는 598건이었는데 2014년에는 무려 2,630건입니다. 경기도는 뭐 반도 안 되죠. 2010년에는 152건에서 지난해는 982건. 인천은 또 더 적습니다. 2010년에는 93건에서 지난해는 354건 이렇게 됐는데 네. 서울이 이렇게 많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예. 뭐 젊은 여성들이 또 많고 예. 또 대부분의 이 어떤 그 3대 밀집 지역이 아주 그 집중적으로 은폐되다 보니까 지하철도 많고 아마 이런 건수 많은 것 같아요. 예. 작년 기존에 서울의 몰카 범죄 하루에 평균 7.2건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건수만 7.2건 뭐 이만큼 전국 몰카 가운데 약 40% 정도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시중에서 볼펜 몰카나 시계 몰카 같은 것들을 또 쉽게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른바 IT 선진국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IT 선진국의 부작용이 몰카 공화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몰카란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또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네. 따라서 몰카로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또 이것뿐만 아니고 사실 법적으로는 휴대폰 같은 경우에 찍으면은 찰칵하는 소리가 나도록 돼 있는데 네. 이른바 어둠의 경로를 통하면은 이른바 무음앱이라고 해서 네. 사진 촬영 소리가 안 나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한 가지 이유가 될 것 같고 예. 또 그 이외에도 너무 쉽게 이와 같은 몰카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우리 인터넷에 접속을 해보면은 뭐 전문적인 사이트 갈 것도 없이 중고 관련 사이트에 가도 네. 몰카 같은 것들을 판다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물론 모든 것이 뭐 과학기술은 중립적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문제가 있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또 규제의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박 평론가께서는 그 몰래카메라 이렇게 그 구입하기 쉽게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거 좀 규제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방금 인터넷으로도 이걸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고 또 시중에 전자제품을 파는 데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그래요. 네. 이 내용이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파 인정만 받으면은 판매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 몰카를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긍정적인 것도 있다는 주장도 물론 만만치 않게 힘을 네. 얻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범죄 현장에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몰카를 썼다든지 또는 뭐 개인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몰카를 썼다든지 자기가 하는 모습을 찍기 위해서 뭐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규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도 물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매자가 이 제품을 살 때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겠구나 싶어서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판매 자체를 규제할 방법은 지금은 없다 그래요.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구매자가 어떤 용도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상 명세 정도는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판매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네. 그래서 네. 무작정 아무나 다 뭐 인터넷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라도 그 제출을 받고 난 다음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네. 합니다. 예. 요즘은 이렇게 또 몰래카메라 사건이 터져서 용산 전자상가 가면 몰래카메라를 뭐 신호기라고 해야 될까요?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탐지기. 없는지를 탐지기, 예. 아. 탐지기 판매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으로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그 몰래카메라 사고 예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걸 그런 것 대책 같습니다. 같은 것도 그 같이 있어요? 개인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만 일단 네.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 경찰 같은 경우에 사회적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지금 같은 경우에 워터파크가 문제가 되니까 보니까 전국에 있는 한 97개 워터파크에 한 400명 여자 경찰 여경들을 잠복 근무를 시키겠다라는 대책을 내놨다고 예.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은 이거를
잡아서 신고를 했을 때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네. 최대한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까지도 이제 그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 그 찍는 자와 잡는 자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네.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그 법원 검찰에서 엄격한 처벌을 통해 가지고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사실 누가 우리가 거기에 즐겁게 놀러 가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네.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개인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워터파크 자체의 어떤 그런 제도적 개선이라든가 경찰의 좀 이와 같은 감시 감독의 강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는 이 몰카, 몰래 자체가 반인권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경우도 몰래는 안 되는 겁니다. 국토부 얼마 전에 공개했던 사진을 보니까요. 운동화 끈에 단추천을 붙여가는 카메라 혹시 보셨어요? 운동화 끈이요? 끈에. 아유. 운동화 끈에다가 단추천을 해가지고 찍는 예. 건데 신발을 신으면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몰래 카메라가 아니고 네. 범죄도구입니다. 범죄도구.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점점 이게 진화된다고 얘기하면은 이런 정도의 용도라고 얘기하면은 생산부터 저는 막는 것이 옳다고 봐요. 네. 이거는 그 자체가 인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인권을 강조한다고 얘기하면은 인권에 반하는 이런 카메라를 아예 생산을 막아야 유통, 한다. 소비를 차단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카메라인 것처럼 하는 카메라인 듯 카메라 아닌 듯 예. 하는 이런 카메라. 이거는 분명히 반인권적이다. 그래서 아예 이런 것들을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것은 생산, 소비, 유통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누가 운동화 끈에 몰래 카메라 있는 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부터 차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계기로 공중 샤워실이나 샤워장 같은 곳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화요일 아침 반찬은 급증하는 몰카 범죄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